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 3분기 마이너스 152엔 엔화 가치로 나타내봤습니다. 일본 경제가 3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화는 또 이번에 1달러당 152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33년 만에 최저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나라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 경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외국과의 금리 차가 급격히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외국에 풀려있는 일본의 막대한 투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점도 엔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엔화값이 이렇게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엔화 ETF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한 수혜주 찾기에도 분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엔화 투자를 시작해도 좋은 시점일지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요즘 주변 분들이랑 무슨 얘기 많이 나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친한 지인들은 엔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일본 여행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엔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리 좀 사놔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그 시기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도 엔화가 지금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생각에 지금 ETF라든가 일본 수출 기업의 ETF 이런 쪽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좀 엔화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바람의 강승희 대표 모셔보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화가 네. 저는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게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경제 공부한 이후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더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려면 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돈을 많이 찍고 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계속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800원대면은 100엔당으로 저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800원대면 괜찮은 거 아닌가? 원래 저 조금만 전만 해도 100원당 10원이었거든요. 네, 1대 10. 맞아요. 그죠? 그래서 네. 이제 10배 곱했는데 지금 네네. 이제 8점 몇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그것만 계산하셔도 벌써 15% 정도 싸진 거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 이제 한 15% 싸게 여행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다시 뭐 140, 120엔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미뤄서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전 세계가 이제 크라이시스 같은 게 오히려 생겨서, 예,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 같은 크라이시스 네네네. 같은 게 생겨서 워낙 갑자기 약세가 돼야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달러 그다음에 달러, yen 이렇게 보는데 그걸 두 개 섞어서 원옌으로 보는 것도 충분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럼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이미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엔화에 관련된 ETF를 사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이제 원래대로 엔화가 돌아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오히려 크라이시스가 생겨서 나머지 한국 주식도 빠지고 미국 주식도 빠지고 막 이런 상태로 발생을 하면 원화가 실제로 막 1,500원, 1,600원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네네. 엔화는 그것보단 덜 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는 원화를 바꿔서 엔화를 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크라이시스가 생겼을 때는 뭔가 해지가 좀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달러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큰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면 달러 가지고 있으면은 좀 네, 포트폴리오가 방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엔화가 좀 방어를 되는 수준 정도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엔저 현상이 계속된다면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매번 얘기할 때는 이제 뭐 수출 얘기하잖아요. 보통 네네. 환율을 결정짓는 게 이제 GDP 성장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상대적이란 단어를 붙였는데 누구한테 수입해서 더 많이 해서 무역 적자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의외로 무역 적자였던 시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라 그래서 그 12년, 그러니까 아베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무제한 쪽으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때 난리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예. 그게 2012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속 푸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건가 하면 옛날에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을 늘릴 거야. 수출을 늘려서 무역 적자를 없애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돈을 더 푸는 거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프라도 투자를 막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하듯이 네네. 길도 닦고 해서 돈을 계속 더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민간도 계속 투자를 하라고 이제 푸시를 하고 네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되면서 엔화 약세는 계속되고 엔화가 약세가 계속되니까 금리도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줄줄줄 흘러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 거의 뭐 그 서브프라임 이전 때 보고서 처음 보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네. 네. 지금 금리를 보면은 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번에 물가 상승률 뭐 미국의 CPI 지수 뭐 모든 나라가 이제 난리가 금리 났죠. 때문에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일본만 도 닦듯이 고요한 느낌? 뭐 우리도 조금 올리겠습니다. 해봤자 1%. 막 약간 이런 그게 느낌이었어요. 0%에서 25pp로 올랐고 그러니까요. 25pp가 50pp가 되면 네네. 50pp면 0.5%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그 파랑색이 엔화 10년짜리예요. 네네네. 그리고 엔화 10년짜리고 주황색이 달러 10년 금리인데 그리고 이제 녹색이 그 금리 차이예요. 네. 보시면은 금리 차이가 원래도 여기서는 굉장히 적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근데 그게 완전히 저쪽 가서 개인 점점 커진 다음에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저기 2012년도가 저기 이제 푹 내려갔던 시기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그 시기 말씀하시는 거의 시기서부터 거죠?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돼서 네네.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금리 차로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네. 다음 장 이제 엔화 차트까지 섞어서 본 걸로 보시면은 네, 다음 장 볼까요? 네. 빨간색이 엔화예요. 엔화로 보시면은 그림이 좀 파란색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엔화가 약세가 되는구나. 그게 이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엔 캐리 트레이딩, 엔 빌려서 투자를 하면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벌고 이자 금리 차만큼 또 벌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상에서 봤을 때 한 작년도에 투자를 했으면은 돈을 아주 많이 벌었겠죠. 그렇겠네요. 환율에서도 먹었고 금리 차이로도 또 먹었고. 아, 그러네요.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엔화나 그러니까 환율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 10% 안쪽이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꽤 괜찮은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었겠다 보통 생각이 이런 드네요. 거래를 하는 데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기관이에요. 보험사 뭐 그렇겠죠. 이런 예. 보험사 이런 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뭐 일본 중앙은행이 뭐 미국 국채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미국 국채를 중앙은행이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가져왔던 자료에 지금 붙여드렸는지 잠깐만요. 네네. 붙여드린 것 같은데 붙여드렸네요.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네 국채가 많아요. 일본 일본 자체 국채가 자기 많아요? 국채를 사주는 거예요. 그 YCC라는 게 0.25 이상 올라가면 내가 다 사. 그랬다가 이제는 0.5 올라가면 내가 다 사. 네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내가 다 사줄게. 네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미국 국채 누가 가지고 있어? 이런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데 네. 그게 다 보험사들이에요. 보험사 연기가. 일본 기관들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뭘 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자기네들은 엔화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딩을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외국인도 물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한 1.5 트릴리언, 1.12 트릴리언 정도, 조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1등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량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림 11쪽 보시면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일본이고요. 네.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찡찡찡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안 사고 있는 거죠. 만기가 되고 안 사고 만기가 되고 안 사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바이든이랑
이제 시진핑이랑 만났을 때 좀 너네도 국채 좀 사줘 보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일본, 중국 그 밑에 이제 영국이 있어요. 네. 영국이 있는데 영국이랑 다른 나라들은 의외로 미국 국채를 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일본도 많이 팔지 않아요. 네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팔았을 때는 이제 환율 개입하느라고 팔았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중앙은행이랑 이제 그 둘이 그냥 말로 달러를 맘대로 빌려줄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수합 라인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채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돈 좀 잠깐 줘. 그러면은 페드가 일본 중앙은행에 그냥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입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합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환율을 조정하는데 쓰이는 거여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랑 되게 이렇게 친밀하게 그렇죠. 뒤에서 이제 네. 전화해서 나 돈 좀 네네네. 조금만 줘봐. 그러면 그냥 신용으로 주는 거죠. 네.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신용에 대한 부분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니까 돈을 줘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니케이 ETF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 네네네. 주식 ETF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체 주식 ETF를요? 네, 자기 주식 ETF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전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일본 BOJ가 가지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예. 골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5%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인덱스 링크드 익스체인지 펀드잖아요. ETF. 그러네요. 근데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2억 불 이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2,479억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면 1번 국채예요. 자기 국채를 80%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보유 비율 아닙니까? 80%. 그러니까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네. 샀죠. 예.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돈을 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푸는 거죠. 저 예. 산 만큼 캐시는 시장에 돌았겠죠. 돌았겠죠. 네네네. 그러면 그 돈게 중앙 그 뭐 연기금도 갔을 거고 네네네. 개인도 썼고 그다음에 보험사로도 갔고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보험사로 간 사람들은 돈이 들어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네. 0%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달러를 사서 외국 그걸 자본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렇죠. 외국 네. 자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일본 자본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예전부터 들어왔죠. 있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대부업체라든가 네.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뉴스 하나 보시면은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204조였어요. 네네네. 근데 해외 투자로 번 돈이 337조예요. 엄청나게 벌었네요. 그러니까 적자보다 무역 적자보다 더 많아요. 상쇄를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는 벌었어요. 플러스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뭐 얘네 뭐 하나 싶은데 미국 국채만 가진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가지고 있는 투자한 자산이 3.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조 달러로 어디 에셋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일본은 가지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일본을 그냥 요즘 단순하게 니네는 이 발전하니까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못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금융 쪽은 엄청나게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융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이게 저희가 지금 미국 주식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옛날에 돈이 많이 벌었을 때 수출로 해외에다가 막 산 거죠. 이것저것.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건물도 사고.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의 금리를 좀 올린다라고 하고 이야기가 있죠. 좀 메시지들을 계속 조금씩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뭐 그들이 원하는 이제 금리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본으로 돈이 좀 돌아오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러니까 하는데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네. 일본으로 돈이 간다는 얘기는 일본 엔화를 사고 네. 달러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판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국채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아도 사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옌캐리 트레이드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네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화를 차입을 해서 달러를 사서 그 다음에 달러를 산다는 얘기는 엔화를 판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미국 국채를 사요. 음. 그랬다가 만약에 엔화를 갚아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류를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미국 채권을 팔아야 되죠. 팔아야죠. 네. 그러고 나서 파니까 일단 미국 금리가 오르겠죠. 그렇겠죠. 지금같이 중국도 안 사주고 아무도 안 사주는데 네네네. 일본이랑 유럽 애들도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네네. 유럽 상대적으로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채권이 많아지면은 덜 사는 거잖아요. 들 사는 이미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주지는 않고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 가지고 금리는- 또 팔아야 돼요. 네, 금리는 이제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고 나면은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다시 사가지고 빌렸던 돈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플로우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제일 큰 리스크는 오히려 저는 이제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는 게 리스크인 것 같아요.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강세다. 되면 왜냐하면 금리 차이는 한 3% 되잖아요. 근데 엔화는 예를 들자면 갑자기서 확 움직이면 하루에도 2, 3%씩도 움직이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은 금리 차를 아무리 수익이 나도 여기서 깨지면 안 되니까 강세가 엔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눈치 보기 하다가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기 하다가 제가 먼저 하나, 얘가 먼저 하나 네. 이러다가 자기가 먼저 빼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이 빼고 다음 사람이 빼고 그러니까 도미노가 일어나죠. 도미노가 예. 일어나거든요. 네네네. 눈치 보다가.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그다음 비루항 때도 그렇고 네네.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안 보잖아요. 골드만삭스는 손해를 안 봤는데 노무라랑 CS는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잖아요. 똑같은 거가 고객이었는데. 네네네. 그 얘기는 먼저 이제 눈치 보고 빨리 빼는 애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럼 그 상황을 미국에서 가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둘이 사이가 나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아, 맞네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그렇게 엔화가 강세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사이도 좋고 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나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돈을 계속 맞아요. 풀어야 돼요 또. 네, 일본 지금 정권을 잡았던 쪽이 좀 지방선거도 지고, 네. 지금 지지율도 안 좋아지는 안 상황, 좋아졌어요. 뭐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풀어야죠. 있죠. 그래서 그렇죠. 경기부양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감세 카드도 내고 경기부양책도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 그 얘기는 돈을 또 찍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는 돈을 좀 빨아들이겠다, QT 한다 이런 얘기 하지만 다시 벌써 이제 뭐 오늘 CPI 낮아지니까 이제 주식 막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 없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는 돈을 또 푼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버티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럼 과연 엔화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돈을 풀면 강세가 되긴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엔화 관련된 투자할 때 요 점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저희가 시간이 한 50초 정도 남았거든요.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원-옌 차트를 그려보셔야 돼요. 네네. 원-옌 차트를 그려봐라. 그려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갔다고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주식은 어떤 회사가 성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환율은 그냥 너랑 나랑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렵고 네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갔으니까 더 이상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일본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원화 대비 엔화가 강세가 되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크라이시스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되니까 그냥 포트폴리오상에서 뭐 한 10% 20% 네,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이제 몰빵치거나 이러는 거는 별로 좋은 시기 같지는 않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 좀 잘 봐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둘이 좀 싸우면 안 말씀- 됩니다. 네, 네. 둘이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엔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자, 이분께 콘서트 티켓 드릴까요? 네,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